너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마음이 죄라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준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무대 위에 울려 퍼졌다. 전국 생중계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서울의 명문여고인 한강여고의 대강당.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수백만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준이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 아니,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준이와 준하의 사랑은 이 학교의 벽 안에서 싹트고 자랐지만 동시에 그 벽에 짓눌려 숨이 막힐 듯한 비밀이었다. 준하는 준이의 옆자리, 객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상을 받는 순간 그 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준이가 이 말을 하는지 준하만이 알았다. 이 상은 제 노력이 아니라 제 사랑의 증거예요. 준하와 함께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이어졌다. 대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났다. 박 교장의 발소리. 그는 무대로 성큼성큼 올라오며 준이의 손에 쥐어진 상장 최우수 학생상 글 빼앗아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학생아. 박 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증폭된 마이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동성애. 이 학교에서 그런 추잡한 소리를? 내 놈들의 그 더러운 관계가 이 상을 더럽혔어. 그는 상장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카메라 앞에서 찢어발겼다. 종이 조각들이 무대 위로 흩어지며 준이의 발치에 떨어졌다. 생중계 화면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전국이 숨을 죽였다. 준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교장을 노려보았다. 선생님, 이건 제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당신이 찢는 건 종이가 아니라 제 존재예요. 객석에서 준하가 벌떡 일어났다. 준이야, 그녀의 외침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안내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이 순간 한강여고의 졸업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국가적 스캔들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준이의 마음속으로 돌아가 보자. 준이는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교사였다. 한강여고는 그런 집안에서 딸을 보내기 딱 좋은 학교였다. 압박감이 강하고 성적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곳. 준희는 어릴 적부터 모범생이었다. 1등, 상장, 그리고 끝없는 칭찬.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로 이해해주는 이는 없었다. 준하를 처음 만난 건 1학년 봄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반 배정에서 준하가 준이의 옆자리에 앉았다. 준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깊었다. 부산에서 상경한 준하의 가족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그리고 준하는 그 안에서 강한 딸로 자랐다. 서울은 춥네, 준희 씨. 그런데 내가 있어서 따뜻해. 준하의 첫말은 그렇게 가볍고 그러나 준이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곧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고 방과 후에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벚꽃이 피는 4월, 한강변에서 준하가 준이의 손을 잡았다.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순간 준이의 세상이 바뀌었다. 사랑이었다. 순수하고 뜨거운 감정.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고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그 사랑은 금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야간 자습실에서 서로의 노트를 빌려주며 손끝이 스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준하는 그림을 그렸다. 준이의 초상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스케치.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준이는 준하의 시를 읽었다. 부산 바다를 그리워하는, 그러나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준이의 완벽주의, 준하의 가족 부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녹여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2학년 여름, 학교 상담실에서 시작되었다. 한 학생이 준희와 준하의 친밀한 모습을 목격하고 교장에게 고발했다. 박 교장은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60대 중반, 교장으로 부임한 지 10년. 그는 학교는 도덕의 성지라 믿었고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으로 치부했다. 이런 학생들은 바로잡아야 해. 그는 준희와 준하를 따로 불러 상담을 했다. 너희 관계는 병이야. 치료받아라. 준희는 울었다. 준하는 이를 악물었다. 그 후 미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교사의 차별적인 시선, 동급생들의 소문. 레즈비언. 더러워. 학교 복도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가서 불빛을 보며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3학년, 준희는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했다. 그 상은 그녀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준하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노력이 버틸 수 있었을까? 준하는 준희를 위해 밤새워 그림을 그렸다. 내가 빛나게 해줄게. 졸업식 날, 준희는 결심했다. 상을 받으며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게 그들의 해방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상장이 찢어지는 소리. 전국의 충격. 박 교장의 분노는 폭발했다. 이 학교는 그런 학생을 용납하지 않아. 당장 퇴학시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준희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준하에게 달려갔다. 두 소녀의 포옹이 생중계되었다. 눈물, 떨림, 그리고 사랑. 시청자들의 댓글은 폭주했다. 한강여고 준희 준하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SNS, 뉴스, 심지어 청와대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준희의 가족, 준하의 어머니, 그리고 학교의 반발. 이 사랑은 이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혼란이 대강당을 휘감았다. 안내 요원들이 준희와 준하를 끌어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학생들의 함성이 그들을 막아섰다. 멈춰요. 선생님. 준희 선배, 화이팅. 3학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무대를 에워쌌다. 박 교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마이크를 놓쳤다.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전국 방송국 KBS의 중계 차량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준하는 준희를 꼭 안은 채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함께 한 거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 안에는 한강의 물결처럼 깊은 신뢰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학교 보안 요원들이 강제로 그들을 끌어냈고 방송은 갑자기 끊겼다. 화면에 기술적 문제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터넷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희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았다. 가족은 아직 모를 터였다. 아니,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 하나 없이 검었다. 준하야. 그녀는 준하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들은 부산 바다로 갔다. 준하의 어머니가 해산물 요리를 대접하고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닥쳤다.
뉴스가 터졌다. 여고 졸업식 충격. 교장, 학생 상장 찌딱 헤드라인은 전면에 실렸다. 준이의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이게 우리 딸, 어머니는 울었다. 준이야, 왜 그런 말을? 가족 식탁은 얼어붙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딸의 비정상 사랑은 치명적이었다.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내 미래를 망치게 할 순 없어. 준하의 집은 더 혹독했다. 작은 원룸 식당에서 어머니는 TV를 보며 기절할 뻔했다. 준하야, 너희 왜? 준하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 나라에서 그런 사랑은 재앙이야. 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온 이유는 딸의 교육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교육이 딸을 파괴했다. 어머니는 준하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가서 혼자 살아.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학교는 봉쇄되었다. 박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학생의 발언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는 도덕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그의 말은 보수 언론에서 지지를 받았다. 동성애는 가족 해체의 원인지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반대로 진보 매체는 준희와 준하를 영웅으로 그렸다. 사랑의 용기라는 제목의 칼럼이 화제가 되었다. 준희와 준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학교가 그들을 격리시켰다. 준희는 집에서만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한강공원, 그들의 성소. 밤 10시, 준희가 몰래 빠져나와 준하를 기다렸다. 준하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가 나를 쫓아내서. 준희는 준하를 안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이야. 하지만 후회 안 해. 그 밤,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은 온기가 그 모든 것을 녹였다. 기억나. 첫 키스 여기서였지. 준하가 웃었다. 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벚꽃잎이 떨어지던 날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대학 가서 함께 살자. 나 미대 갈게. 너는 의대의 꿈은 멀었지만 그 순간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반역이 다가왔다. 박 교장의 측근 김 선생이 준희를 찾아왔다. 교장이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끊어라. 왜? 준희는 웃었다. 그럴 수 없어요. 김 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 미래를 생각해라. 장학금, 추천서. 다 날아가. 동시에 준하의 친구들 소연과 민지가 움직였다. 그들은 LGBTQ+ 클럽을 비밀리에 만들었다. 우리가 도울게. 소연은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포트 준희 준하.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랑은 평등하다.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국가감독관의 개입은 그때 시작되었다. 교육부 산하 인권감독관, 이 감독관이 파견되었다. 그녀는 40대 여성, 과거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이었다. 이 사건은 국가적 문제다. 그녀의 첫 방문은 학교를 뒤집었다. 박 교장을 소환하고 증언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 이는 차별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준희와 준하는 그녀를 만났다. 감독관의 사무실에서. 너희 용기에 감동받았어. 내가 도울게. 그녀의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갈등은 깊었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비난. 준희의 아버지는 이혼할 거다라고 위협했다. 준하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강에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한국의 옛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우리처럼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가 피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학교 재개일, 학생들이 모였다. 박 교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준희와 준하가 먼저 무대에 섰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카메라가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지지자들이 많았다. 이 감독관의 도착은 학교를 양분했다. 한쪽은 박 교장의 지지자들, 주로 나이든 교사들과 보수 학부모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구호가 그들의 방패였다. 다른 쪽은 학생들과 젊은 교사들. 소셜미디어 세대의 힘, 그들은 한강여고 변화를 외쳤다. 캠퍼스에 무지개 깃발이 은밀히 걸렸다. 한국의 봄바람처럼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준희는 집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 학교 출석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시험 공부를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은 준하로 가득했다. 준하는 지금 뭐 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금지된 연락. 하지만 감독관의 도움으로 비밀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해. 매일 답이 왔다. 나도. 꿈에서 만나. 준하는 어머니의 식당 지하실에서 살았다. 작은 방, 습기 차는 공기.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찢어진 상장의 조각을 재조합한 작품. 부서진 사랑, 다시 피어나다. 색채는 밝았고 선은 부드러웠다. 미술 선생님, 이해 선생이 몰래 찾아왔다. 이걸 전시하자. 내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준하는 망설였다. 공포가 나요. 하지만 선생은 말했다. 공포를 이기는 게 예술이야. 가족의 반발은 치밀했다. 준희의 어머니는 교회에 갔다. 하나님, 제 딸을 용서해 주세요. 목사는 설교했다. 동성애는 죄악하지만 교회 청년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사회, 그 안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박 교장은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학부모 모임을 소집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 평판이 떨어졌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동의했다. 우리 아이들이 오염되면 안 돼. 하지만 한 어머니, 민지의 엄마가 일어났다. 제 딸이 준하를 지지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회의는 소란스러워졌다. 국가감독관, 이 감독관은 철저했다. 그녀는 증인들을 모았다. 동급생들, 교사들, 심지어 박 교장의 과거 기록까지. 10년 전 비슷한 사건에서 학생을 강제 퇴학시켰네요. 박 교장은 부정했다. 그건 교육이었어.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교육부는 조사팀을 파견했다. 언론은 이를 인권혁명으로 보도했다. 준희와 준하의 재회는 감독관의 사무실에서였다. 문이 열리고 준하가 들어왔다. 두 소녀의 눈이 마주쳤다. 준하. 준희, 그들은 달려들어 안겼다. 감독관은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내가 증인 될게. 그날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공개 사과가 아니라 공개 증언. 기자회견.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준희는 연습하며 울었다. 내가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봐. 준하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두 손이 맞잡힌 스케치. 우리가 강해. 친구들 소연, 민지, 리 도왔다. 너희는 아이콘 돼. 그들은 롤플레잉을 했다. 질문에 답하고 눈물을 참는 연습. 기자회견 날 서울교육청 앞 수백 명의 기자, 지지자들. 준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준희입니다. 준하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죄라면 한국 사회가 죄인입니다. 준하가 이어갔다. 우리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이 상은 우리 노력의 증거예요. 그녀는 재조합된 상장을 보여주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트윗이 쏟아졌다. 유명 연예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사랑은 자유라고 게시했다. K-팝의 영향력,
젊은 세대의 목소리. 하지만 반대도 거셌다. 온라인에서 죽어라는 악플이 달렸다. 준이의 집에 돌팔매질 위협이 왔다. 가족과의 대면은 더 힘들었다. 준이의 아버지가 감독관 사무실로 불려왔다. 선생님, 제 딸을 돌려주세요. 감독관은 말했다. 아버님, 사랑을 이해해주세요.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준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무지했어. 변화의 첫걸음. 준아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준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식당에서 어머니는 준아의 그림을 보았다. 아름다워. 내 사랑처럼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어머니 사랑. 그것이 준아를 구했다. 학교에서 시위가 격화되었다. 학생들이 교무실을 점거했다. 박 교장 퇴진, 박 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학교를 지킬 거다 하지만 교육부의 압박이 세졌다. 조사 결과, 징계. 이 모든 가운데 준이와 준아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한강 데이트, 이번엔 낮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다. 우리가 이기면 여행 가자. 제주도. 그래, 해변에서 그림 그릴게. 그들의 대화는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적이었다. 눈물과 웃음, 그리고 영원한 약속. 하지만 배신이 왔다. 김 선생, 박 교장의 오른팔이 준희에게 접근했다. 돈 줄게. 관계 끊고 학교 돌아와 외준희는 거절했다. 하지만 김 선생은 비밀 녹음을 유포했다. 준희가 돈을 요구했다는 가짜 증언. 스캔들이 터졌다. 가짜 녹음이 퍼진 순간 모든 것이 의심으로 물들었다. SNS는 혼란에 빠졌다. 준희 배신? 지지자들이 동요했다. 설마 준희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왜? 그녀는 김 선생을 찾아갔다. 감독관과 함께? 왜 이런 짓을? 김 선생은 웃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너희 같은 애들이 문제야? 감독관은 즉시 대응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 전문가들이 녹음을 분석했다. 합성된 부분이 드러났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준희 쪽으로 기울었다. 김 선생 퇴진. 김 선생은 해고되었다. 그의 배신은 박 교장의 약점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준희와 준아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믿음이 무너질 뻔했어. 준희가 말했다. 준아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믿잖아. 그게 다야. 그들은 상처를 공유하며 치유했다. 한국의 전통차,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약했어. 아니, 강했어. 학교 재개. 준희와 준아가 복귀했다. 복도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지지자들도 많아졌다. 환영해, 소연의 환호. 수업 중 교사가 준희를 무시하려 했지만 학생들이 항의했다. 변화의 물결. 박 교장의 최후 고투. 그는 교육부에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증언이 쌓였다. 과거 피해자들 5년 전 퇴학된 학생이 나섰다. 저도 레즈비언이었어요. 교장이 제 삶을 망쳤어요. 공청회가 열렸다. 전국 생중계. 박 교장은 무대에 섰다. 나는 잘못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교육부의 결정, 박 교장 해임, 학교 인권 교육 강화. 국가 감독관의 승리. 그녀는 준희와 준아에게 말했다. 너희 덕분이야. 한국이 변했어. 상이 재발급되었다. 이번엔 진권상. 시상식에서 준희와 준아가 함께 받았다. 이건 우리 사랑의 승리예요. 가족의 화해. 준희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사랑을 배웠어. 어머니는 준아를 초대했다. 집에 와 밥 먹자. 준아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편지를 보냈다.
내 꿈을 응원해. 엄마가 곁에 있을게. 로맨스의 깊이. 그들은 첫 여행을 갔다. 제주도, 검은 모래 해변. 파도 소리 속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영원히 함께 한국의 자연. 그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잔재는 남아있었다. 대학 입시에서 차별 소문. 레즈비언이라 불합격, 감독관이 도왔다. 공정한 입시를 감시할게. 그들의 일상은 아름다웠다. 미술 전시회에서 준하의 작품이 상을 받았다. 주제, 사랑의 조각들. 준이는 의대에 합격했다. 내가 내 영감이야.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도전이 왔다. 대학 생활. 준이는 서울대 의대, 준하는 홍익대 미대. 거리는 멀었지만 매일 통화했다. 오늘 수업 어땠어? 힘들었지만 내 생각으로 버텼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성숙해졌다. 친구 모임, 카페 데이트. 하지만 캠퍼스에서도 편견이 있었다. 저 애들 커플이야, 속삭임. 준이의 가족은 변했다. 아버지는 LGBTQ+ 서적을 읽었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준희, 강한의 준하의 어머니는 식당을 확장했다. 내 덕분에 용기 얻었어. 부산 여행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울었다. 고마워, 엄마. 사회운동은 계속되었다. 준희와 준하는 강연을 다녔다. 사랑의 용기라는 제목. 청중은 학생들, 교사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Q&A에서 한 학생이 물었다. 두려워요. 어떻게 하세요? 준희가 답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침묵이 가장 큰 적이에요. 박 교장의 후일담. 그는 은퇴 후 회고록을 썼다. 내 실수 이 책은 논란이 되었지만 변화의 증거였다. 한강여고는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무지개 깃발이 정식으로 개양되었다. 로맨틱한 순간들. 겨울, 남산 케이블카. 눈 내리는 서울을 보며 내가 내 별이야. 준하가 속삭였다. 준희는 반지를 선물했다. 은반지, 간단한 디자인. 약속의 반지, 한국의 겨울 로맨스, 따뜻한 차 한 잔. 하지만 갈등의 그림자. 준희의 의대 선배가 접근했다. 관계 끊어. 의사가 되면 안 돼, 압박. 준하는 질투했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오해가 쌓였다. 싸움. 너가 날 사랑하는 게 맞아? 당연하지. 왜 그래? 화해는 한강에서. 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미안해. 불안했어, 오포옹. 비가 그들의 눈물을 씻었다. 이 갈등은 그들을 더 깊게 만들었다. 국가적 변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차별 소송. 준희와 준하가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판결은 긍정적. 평등권 보장, 한국 사회의 이정표. 그들의 꿈, 준희는 의사가 되어 LGBTQ+ 클리닉을 열 꿈, 준하는 화가로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는. 함께 사는 아파트, 작은 공간. 저녁에 요리하고 K-드라마 보며 웃음. 시간이 흘렀다. 졸업 2년 후, 준희는 인턴 의사, 준하는 신진 화가. 첫 개인전, 한강의 사랑. 작품들은 그들의 여정을 담았다. 찢어진 상장, 재조합된 하트, 한강의 물결. 관객들은 눈물 흘렸다.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박 교장의 옛 제자,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다. 학교 명예훼손 재판. 준희와 준하는 법정에 섰다. 우리의 진실입니다. 증언. 감독관이 증인. 이 사건은 정의의 승리. 후 판결, 무죄. 환호. 로맨스의 실현. 준희의 과로. 병원에서 쓰러짐.
준하가 달려왔다. 준이야, 쉬어. 병상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회복 후 여행. 강원도 산책로. 함께라면 다 이겨. 사회적 지지 확대. K-팝 아이돌이 커밍아웃. 준이 준하 덕분으로 팬덤이 움직였다. 콘서트에서 무지개 깃발. 한국의 젊은이들, 변화의 주역. 가족 모임. 크리스마스, 준이 집 준하의 어머니도 왔다. 가족처럼 식사, 웃음. 한국의 명절 음식, 김치찌개. 사랑이 최고예요. 배신의 잔재. 옛 친구가 배신. 소문 퍼뜨림. 하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우리의 진실이 증명해. 미래 계획. 결혼. 한국에서 아직 불가능. 하지만 언젠가의 서약식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감정의 절정. 준하의 임신. 아니, 은유. 새 작품, 우리 아이 사랑의 결실. 결말은 한강에서. 5년 후, 준이는 클리닉 운영, 준하는 유명 화가. 그들은 다리를 건넜다. 여기서 시작됐지. 벚꽃 피는 봄, 사랑의 키스. 사회 변화. 법 개정, 동성 파트너십 인정. 그들의 싸움의 열매. 인간적 결말. 용서와 성장. 박 교장 만남. 미안합니다, 화해. 그들의 삶, 평범하지만 아름다움. 매일의 사랑, 영원한 약속. 한국의 하늘 아래 무지개가 피었다. 사랑은 영원해.